안녕하십니까. 금판다TV의 정수철입니다. 오늘 날짜가 8월 15일. 8월 15일이면 강복절 아닌가? 근데 일요일하고 겹쳐버렸네요. 오전 7시 37분입니다. 이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20대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워낙 정치를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경합 요록에 나오는 그 역대 대통령들이 다 예언이 돼 있는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재인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문재인의 어떤 그 어떤 거취가 어떤 정치적 망명이나 또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윤보선처럼 윤보선 다음에 윤보선처럼 최기현이나 윤보선처럼 그냥 그 이름이 대통령으로서 등록이 되지 않고 아마 그 뭐야 이게 어떤 탄핵 정국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직이 이제 뭐 이게 뭐 해제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취소된다고 해야 되나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거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이승만은 그 정치학 박사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원을 나온 정치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또 이승만이 미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그 뭐예요? 저펜 인사이드 아웃 게 일본의 속내라고 하는 그 저서를 통해서 진주만 습격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승만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그러한 그 선견 지명과 그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하는 그 정치학 박사를 여기 함으로써 굉장히 그 지식층에 속하는 엘리트로서의 어떤 그 미국 사회에서의 미국 사회 주류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이제 각인이 됐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떤 기반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과 그 차후의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수립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그 지원을 이끌어냈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백이화 삼대락 그렇게 이제 경합요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백이화 삼대락, 백곳이 삼대만에 진다. 이게 에, 대통령 삼선을 했던 것 같아요. 삼선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어떤 그, 그 뭐야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를 건국할 때에 이제 그 저기 그 저시 있잖아요. 그 저응급 발언이라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반대해서 나온 그저 어떤 그저 반란이 뭐예요? 4.3 제주 4.3 사건이잖아요. 제주 4.3 사건 단독 정부 수립 반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4.3 사건에서 굉장히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나라의 어떤 기초를 기반을 다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으로서 이렇게 그 민주주의를 이렇게 이렇게 이 남쪽에 이렇게 국가를 세우려는 그 이승만의 뜻과 반대하기 대립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잔인할 정도로 이제 짓밟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선의의 피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민중들이 휩쓸려서 이제 희생을 당하기도 하죠. 그게 뭐 그것보다 뭐라고 그래? 부득이한 어떤 희생이라고 하나? 근데 그런 것을 또 책임으로 묻는다는 것은 또 어떤 시대적 착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요순 반란 사건도 이제 요순 반란 사건이 먼저 일어났던가 그리고 이제 요순 반란 사건은 남로당의 어떤 그 북한의 침투와 북한의 남한의 침투와 그 동시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어야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그들의 정보 전달력이 잘못돼서 요순 반란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게 우리나라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휩쓸렸던 민중들이 또 희생당하고 그것을 이제 그 민중의 희생을 어떤 재료 삼아서 어떤 그 정치적 반대 세력들이 끝까지 그냥 이용하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무식한 자들이 이제 휩쓸리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휩쓸려 죽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이지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어쨌든 그런 분위기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이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사회는 어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김일성이가 지배하는 지배하는 그런 사회주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의 어떤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주어진 이 나라의 어떤 그분이 존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행운이었던 것이죠. 행운.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어떤 민중들의 어떤 편심된 마음은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들의 지금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비판하기 이전에 결과적으로 잘 됐잖아. 그러니까 옳은 거야. 그것은 옳은 거야. 알았어? 그래서 백이화 삼대라. 그래서 백꽃이 3대만에 진다. 이제 이게 삼선을 하고 이제 지는데 이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학생들과 어떤 4.19 혁명에 의해서 부정선거 반대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쫓겨난 거죠. 그게 쫓겨난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 이제 이게 기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드디어 민주주의라는 그런 속성을 알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뭐 혁명을 어떤 데모를 한다거나 혁명을 한다거나 그게 뭐야 국민 참정권이라고 뭐야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저항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저항권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도 그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너희 뜻이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모든 어떤 행동적 결과는 책임 민주주의 하에 너희들이 도출해낸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심어준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야이로 이제 가셨는데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여기서 죽기를 바랬어요.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시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성이 굉장히 잔인한 거죠. 자신의 건국의 아버지이고 이 땅에 민주주의가 들어서게 할 수 하고 미국의 원조를 이끌었던 그런 역량 있는 이승만은 메가더조차 이승만한테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꼼짝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메가더한테 혹통을 칠 정도로 막 이렇게 굉장한 어떤 카리스마를 지녔던 분이죠. 근데 굉장히 이분의 어떤 지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기 때문에 미국 주류사에서도 어떤 장교들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우리들을 보배했다. 그다음에 이제 4.19 혁명으로 쫓겨나고 이제 허정 내각이 수반되고 최규하 가독이라고 있었죠. 최규하가 이제 최규하가 아니고 윤보선이 장면 윤보선이라고 잠깐 이제 가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5.16 혁명에 의해서 이제 박정희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제 쫓겨난 게 아니라 뭐 선이라고 해야겠죠, 선이. 맞나? 어쨌든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포크맨 수준에서 지력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틀려도 알아서 이제 알아듣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박정희에 대해서는 박첨지 3대 홍두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3대 만의 붉은 수건을 머리에 쓰고 죽는다. 이게 총 맞아 죽는다 그런 뜻이죠. 홍두건이란 것은 피 묻은 수건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누구야 부하 직원이 누구 전재규라 했다. 누구야 뭐 있었지. 전재규인가 김재규인가 그럴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총에 맞아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게 모든 게 3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세 번, 3대 이게 세 번. 이승만도 세 번 하다가 쫓겨나시고 박첨지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3대 만에 또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뭐 우리 뭐 지방에 군수조차 3번 이상 나오면은 이상하게 주더라고. 그래서 3번 이상 하지 마라. 그런 얘기 뜻인 것 같아요. 하늘 뜻이. 그 이상 하면 그건 완전한 독재다 그거죠. 그래서 시진핑도 아마도 이제 시진핑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정지가 3대 만에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그분이 이제 그 만주 그 일본 군사 사관 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친일파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인적 인프라라는 것은 굉장히 빈약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선진 문명, 일본의 선진 그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배운 그 유일한 그 인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과거 영역은 오히려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승만 이후의 어떤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준비된 어떤 그 안배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는 친일파가 아니고 이분 또 이승만과 같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그 경제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없어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그 자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경제 기반을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분의 부하가 누구예요? 뭐 최태원이야 누구야? 이태원은 아니고 최태원. 그분의 그 명령을 통해서 포스코를 세우게 하고 현재 강행진철도 이제 포스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기관 산업으로서의 어떤 중공업사회 이제 공업사회로 나가기 위한 공업기관 기반 사업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그 인프라 기관 산업을 이렇게 이제 착착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식민지 보상금 8억 달러 그리고 우리 그 저 뭐야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벌어들인 외화를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어떤 그 공업사회로 가기 위한 기간 산업을 잘 닦았다. 그때 당시에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당시에 그때 김영삼이나 김대중은 그 우리나라의 그 공업사회가 아니라 농업사회를 주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농업사회로 가자고 한 사람들인데 경부고속도로를 놓으니까 뭐라고 했까니? 농사 지을 땅도 없는데 뭔 놈은 고속도로를 놓냐? 고속도로 놔봐야 부자들만 좋지. 부자들이 차 타고 놀러 다닌다 이 말이야. 이제 그렇게 그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없던 분들의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정치적 적대 세력은 제거하는 게 이제 마땅한데 그 박정희가 그렇게 이제 잔인한 성격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려둠으로써 우리나라를 망쳤잖아요. 김영삼은 IMF를 가져오고 김대중은 우리나라 기업을 중국에 팔아먹고 둘이 아주 쌍쌍으로 아주 그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 이게 박정희 대통령은 그 3대 만에 이제 항동을 쓰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 그 전두환이가 나오는 것이죠. 전두환이. 예? 전두환이 이제 그 박첨지 다음에 그 최규하가 잠깐 나왔었나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가 또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두환이를 뭐라고 했까니 청의 남조유 이제 전전 도화지 그랬어요. 전두환은 푸른 옷이라는 것은 청이라는 것은 그저 뭐시기잖아요. 군복을 얘기하는 거고 군복. 옛날 우리 옛날 그저 우리가 입었던 군복. 그 독수리 상인 닭띠생이 남쪽에서 입이 10개 달린 이, 즉 언론인 출신 4명을 거느리고 권력을 잡는다. 예, 언론인 출신이 전전이라는 게 이제 언론인이라는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언론인 출신이 누구냐면 그 허합평, 허문도, 허삼수, 허청일. 근데 여기서도 허씨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뭐 허합평은 정무수석, 허문도는 통일부, 허삼수는 또 누구 뭐 안 나왔는데 허청영은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뭐 어떤 권력의 어떤 이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두환이 장모를 잡아 넣을 정도로 전두환이가 국구 반대하면도 전두환이 장모를 잡아 넣을 정도로 이들의 어떤 어, 그 주장은 대통령조차 함부로 하지 못할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대 그 왕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왕의 어떤 절대 권력이 어떻게 제한되었던 그런 나라, 유일한 나라인 거죠. 그 어떤 그 유럽에 비하면은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왕이 정권을 휘두르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어떤 시발점은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이지 않았냐. 그런 거죠. 당쟁이라는 게 있었잖아. 근데 유럽에서는 당이라는 게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두환이한테 대들다가는 다 죽는 거죠. 그래서 화합평신은 전두환씨 장인 집안을 다 집어넣을 정도로 굉장한 어떤 그 왕조차도 대통령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참모진들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가 했던 건 뭘까? 전두환이가 했던 건 대표적인 게 5.18인가? 강주 5.18? 그건 이제 발포권이 이게 어떤 그 국군 통수권자라서 지금은 그 책임을 지고 권한을 받고 있죠. 근데 그 뜻의 발포권 이게 군대라는 것은 그 우발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건이 잘 일어나요. 그 발포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몰라도 그때 그 상황이 발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내달리지 않았냐 그런 상황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상도의 어떤 그 집권 세력이 전라도가 미워서 발포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우발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 같은 반란 사건도 마산 반란 사건인가? 그리고 마산 반란 전라도 반란 사건도 그렇고 그때 당시 마산 반란 사건도 그때 누군가 희생자가 학생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라도는 이제 유난히 이제 반골 기질이 강해요. 그래서 뭐 일제 강점기 하에서도 뭐 학생 운동이 뭐 빈번하게 일어났고 뭐 우리 그 3.1 운동이랑 전라북도 어디야 그 유관순이 있던데 거기서 또 일어났고 그러죠. 그래서 유난히 이제 권력에 대항하는 반골 기질이 강합니다. 근데 5.18은 어쨌든 불행한 사건이고 일부 어떤 공산권의 어떤 그 세력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발발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제 결란됐을 수도 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어떤 그 배일은 아직은 가려져 있어요. 밝혀지지 않았다고. 네. 그 5.18 특혜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또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5.18 특혜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떤 나라의 어떤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그, 희생자의 직계만 이제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뭐, 친족들까지 어떤 그 특혜를 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오버되지 않았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누구야? 전두환인가? 전두환이 했고, 음, 전두환이의 정치적 성과는 모르겠네. 뭐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 친구 누구야? 물태우라 물태우 노태우. 노태우에 대해서는 덕이 남원 봉천 혼천불 그래 나 덕의 남원봉 천원천불 그래 천원천불 그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덕이 남원봉 천원천불 덕의 옷을 입은 온숭이상이 친구 덤으로 대통령이 되며 10원짜리 동전팀면에 다보타반에 불상을 넣었다. 다보타반에 불상이 있나? 불상. 천불이라는 것은 그 천불천도 해가지고 이게 어떤 그 불교의 혼을 지금 뭐 어떻게 이제 그 뭐라고 그래 이게 그런 게뭐 어떤 그 천원천불 그냥 이렇게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불교의 어떤 그 법력과 이게 그 친구 전두환이의 돈과 불교의 법력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래서 노태우의 어떤 그 정치적 성과는 뭐였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이제 전두환이와 노태는 이제 군사 정권으로서 어떤 그 강주에 왔을 때게 그때 유세할 때게 그 돌덩이 하나 맞고 머리 팍 깨진 게 그게 또뭐 동정표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간에 전라도는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되게
그래서 이제 5.18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친구를 저기 어디야? 응? 강원도 금산사가 아니고 강원도 그 절간에 그 좀 그 또 유배를 해야 했던 그 친구로서의 어떤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그 이순자 씨가 어떻게 네가 우리를 응?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하고 한 통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절간 어저께는 또 생각나더만 오늘 생각 안 나네. 그다음 나오는 게 이제 드디어 이제 문민 정부가 들어서죠. 그래서 문민 정부가 들어서는데 그때 그 김영삼이하고 김대중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 이제 도저 앞에서 들어놓어서 이제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농업국가로서의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선언했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정권을 잡니다. 드디어 정권을 잡아요. 거기서 이제 그 누구야? 뭐야? 아,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격암주록에서는 법이 남목피신 그랬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법위를 입은 자가 온숭이 가죽을 뒤워쓰고 대통령이 된다. 온숭이 가죽이라는 것은 뭐 민정당과 합당 뭐 그런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뭐 그저 우리 법조계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김영삼의 치적은 뭐냐? 치적이라기보다도 그분이 이제 IMF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일본이 독도 발언을 하니까 버르장머리를 고쳐넣겠다고 이제 중국에서 그런 말을 중국이 뭐 외교로 뭐 출장을 갔었나? 버르장머리를 고쳐넣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으로 그 예기적 발언이 아니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시발점이 돼서 우리나라가 IMF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때 그 일본의 어떤 그 금융 스와핑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상당히 그 차관을 빌려가지고 외국의 어떤 자원 투자랄지 그런 것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차관을 이제 일본이 해소해 버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고가 당장 해소가 안 되니까 우리도 투자했던 거 해소가 안 되니까 있는 걸 가지고 또 우리나라 국고에 이제 있는 달러를 또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국고가 이제 텅텅 빔으로 인해서 IMF 사태가 오면 이 IMF랑 국제 기관이 IMF로부터 또 달러를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기업이 강제 구조 조정을 당하고 일부는 또 팔리고 그래가지고 막 그 국제 어떤 그 적대적 M&A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한국 국내의 어떤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버린 거죠. 팔리기도 하고 정리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그들의 어떤 그 돈벌이가 되어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영삼이는 IMF를 가져오고 명목상 김대중이는 IMF를 어떤 극복을 했다 하지만은 그것은 나라 집안 살림 팔아서 이제 바꾼 거, 갚은 거예요. 상당한 어떤 그 뭐야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이 중국에 또 팔려 나가기도 하고 기술도 팔려 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씨의 어떤 치적은 또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벤처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기술 창조와 어떤 정보 사회로서의 어떤 그 IT 정보 산업으로서의 우리나라 국가가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그분이 또 유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김영삼이보다는 굉장한 훌륭한 치적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개방을 해보려 하였으나 그들의 속성상 북한의 속성상 그것은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제 미리 이제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북한을 인위적으로 개방한다기보다는 문화적 침투를 통해서 내부로부터의 어떤 그 깨어나는 그런 그 전략을 하드 어택보다는 소프트 어택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의 전환점을 또 마련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햇볕 정책은 뭐 북한 포지시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일차적인 순서예요. 우리가 차가 고장 나도
맨 시동이 안 걸리면 뭐 연료 계통을 봐야죠. 뭐 시동 세루가 안 돌면 전기 계통을 먼저 봐야 되고 시동은 세루는 돌아가는데 시동이 안 걸리면 연료 계통을 먼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순차적이라는 게 있어요. 순차적이라는 그 접근성이 그게 이제 물론 햇볕 정책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난할 것은 못 됩니다. 어쨌든 북한이라는 건 알아는 우리 민족이고 같이 가야 할 운명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통일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통일하지 않으면은 중국에 먹히게 되고 일본을 먹히게 됩니다.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발전이 정체된 국가라는 거,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이 정체되면은 결국은 도태인 것이고 희생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넓은 안목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의 난목 비신 김영삼이 다음에 김영삼이의 비호하에 우리 김대중 씨가 이제 나왔죠. 김대중 씨는 6대 대통령으로서 15상김 그래서 그 김대중이라는 그 한자를 핵이 15의 핵인 것 같아요. 김대중의 치적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김대중 씨 다음에 이제 노무현 또 김대중의 비호하에 노무현 씨가 나타나죠. 그래서 소인 득권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아버지가 벌교 사람입니다. 벌교. 벌교 사람인데 그때 그 태풍 피해 뭐 가수를 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풍 피해나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산 쪽으로 이민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공부를 잘 해가지고 사법고시를 통해서 변호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88년도라고인가 87년도인가 그 청문회 영웅이라고 그러죠. 뭐 사이다 발언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어떤 인지력이 높아지고 차후에 어떤 김대중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권력을 스스로 그들이 권력을 비호와의 권력을 창출하면은 그 노후가 이제 그 은퇴한 어떤 그 대통령들의 하야한 대통령들의 어떤 그 노후가 이제 보장이 됐던 것이죠. 근데 노무현은 참 차대 이제 대통령 어떤 배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노무현이 씨는 이제 이렇게 이제 비참하게 이제 봉화마을에서 이제 투신함으로써 또 명예를 지킨다고 돌아가신 건데 어쨌든 그분의 어떤 뭐 어떤 뭐 뇌물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있었던 거 조금씩 있었겠죠. 조금씩 있었겠네. 뭐다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어쨌든 간에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부인이 그 뇌물을 받았는데 노무현이는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제 모를 수가 있느냐 경제 공동체인데 이제 그렇게 몰아붙여서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어떤 법적인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이 죽을 수밖에 없었죠. 어, 노무현 씨의 치적은 뭘까? 노무현 씨 치적은 노무현이가 했던 것은 뭐지? 어, 저기 저 뭐시기인가? 김대중 씨가 그때 공무원 공무원들을 굉장히 해고를 시켰죠. 그 어떤 비리 그런 걸로 해서 노무현에 대해 치적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때 노무현 씨가 유세할 때 내가 안양에 살 때인데 그 안양의 그 벽산 쇼핑이라고 그러나 그 안양 그 중앙로에 보면 그때 그 유세할 때 길거리에서 가장 가까이 봤습니다. 근데 그 눈빛이 굉장히 강렬하더라고. 똑똑한 사람들의 눈빛은 유난히 또 빛이 나더라고. 그 눈빛을 보면은 그 사람이 IQ를 또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눈빛은 그 사람이 또 건강 후 잣대인 것이고 건강한 사람이 또 똑똑하죠. 두뇌가 팍팍 돌아가니까. 그다음 노무현이가 이제 누가 노무현 하면 이명박이가 나오는데 수서 형제라고 그러죠. 수서 형제. 눈빛을 바꿔 지상이잖아요. 이제 이명박이는 포항 출신인데 그냥 그 서민 출신이에요. 어, 수서 형제 그랬어요. 지상인 형제가 권력을 잡는다. 이게 이분의 어떤 역량으로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고 그분은 이제 그 차대의 선대의 어떤
정주영 씨의 어떤 그 활약으로 인해서 그 기반으로 인해서 이제 그 디딤돌 삼아서 이제 이명박 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현대의 어떤 그룹의 어떤 큰 지원이 있었잖아. 그리고 이거 이제 이명박이는 정주영이에게 어떻게 발탁됐냐면 이명박이한테 일을 맡기면은 과장의 직급을 주면 부장의 일을 하고 부장의 직급을 주면 사장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정주영의 눈에 띄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이라는 어떤 사장을 역임하고 굉장한 어떤 그 성과를 이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인이기 때문에 이번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경제를 잘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4대강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근데 4대강 사업의 명분은 그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물이 많은 것 같지만은 물 부족 국가이고 이렇게 이제 그 강을 통해서 물그릇을 키운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제 지금 옛날에는 그렇게 그 비료나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의 어떤 가행 영향화, 가행 영향화가 이제 질소 성분이랄지 인성 성분이랄지 그런 게 이렇게 많지 않아서 뭐 녹조 같은 거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농업이 이제 화학 비료를 쓰고 그러기 때문에 가 영향으로 인해서 녹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 물이 이제 자연적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농업사 이게 농업은 이거 식량을 자원을 이렇게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이 이제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볼을 통해서 소규모 댐이잖아요. 그래서 볼을 통해서 물을 가졌다가 물이 없을 때도 쓰고 또 홍수 방지 효과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쏟아지는 물은 잠시 가두는 거죠. 잠시 가뒀다가 또 흘러버리는 거 그 용량이 이제 오버되면 그 이상 어쩔 수는 없지만은 그 초기 대응에 어떤 그 잠깐 짧은 순간에 내리는 비에 대해서 이제 홍수 방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그릇을 키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그릇을 키움으로 해서 이렇게 그 강 주변의 지하수 뭐야 수분 함유량 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땅이 머금고 있는 그 물을 수분을 이게 이렇게 끼워서 강 주변의 어떤 그 지하수의 경계 수면을 올리고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강 주변에는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강에는 항상 물이 많이 풍부하게 있어야 돼요. 거기서 4대강 사업을 자연을 훼손했다. 뭐 물고기가 살 수 없겠다 하지만 오히려 그 녹조라 때의 어떤 이렇게 우리가 오염된 물을 이렇게 정화시킬 때 뭐예요? 가라앉히는 거예요. 침강법 있고 당연히 그 침강된 그 슬러지는 뭐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그 미생물들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분해 과정에서 이제 암모니아도 나오고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돼요. 뒤집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강바닥에 썩었느니 뭐 했느니 하면서 막 그래요. 근데 그 수치적 데이터를 의하면은 그 침강된 그 어떤 그 부영양화 물질이 어떤 실지렁이랄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어떤 그 미생물들 그리고 지렁이들 그런 거에 의해서 강의 어떤 그 생태계가 물고기들이 증가하고 그리고 그 녹조가 조금 더 방지되는 이게 수온이 갑자기 안 올라가니까 방지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공자인 환경농자들에 의해서 애혹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뭐 4대강을 하면서 무슨 뭐 운하계획이 또 운하계획 뭐저그 태백산맥을 넘는 계단식으로 이제 배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넘는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계획인 것이지 그걸 실행하지는 않았잖아. 그걸 실행하지는 않았죠. 공사 기획 단계에서는 뭐 그런 것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효과가 없는 거다.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데 굳이 이제 운하를 뚫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면 되는 거지. 뭐 어쨌든 저 임진왜란 때도 낙동강을 통해서 그 군사들이 이제 일본군들이 이동을 했죠. 우리나라의 의병들에 의해서 이제 제지가 당하고 오히려 이렇게 포위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침투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그때 임진왜란 때도 일본군이 그 침투로였던 거예요. 그게 강이라는 것은 강으로 이제 식량을 날리기가 좋잖아. 강으로 이렇게 그렇죠? 배를 통해서 그 보급로로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의 어떤 그 4대강 사업은 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부국 환경론이랄지 이화대학 저 박성순 교수의 어떤 그 번역본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데이터를 모든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그 지레 짐작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것은 그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권 정도의 책은 읽고 전문가의 어떤 그 의견과 그런 것을 발췌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경제학자가 뭐 환경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어, 뭐야, 지금의 어떤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도 굉장히 그 잘못된 선택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원자력이라는 게 터지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은 지금은 원자력은 초기에 비해서는 수백 배 더 안전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짜잘한 사건들은 납품 비리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취하면 되는 것이지. 후쿠시마 그거 보고 후쿠시마는 뭐 지진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은 지진에 의해서도 자동으로 어떤 핵 분열이 차단될 수 있는 그런 냉각로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스마트 원자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자력은 오히려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말이 이제 길어졌는데 이명박이 다음에 누구야? 박근혜죠. 박근혜.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의 어떤 딸로서 그리고 정역의 어떤 전황 시점에서 삼양삼음의 어떤 균형, 음양의 균형에 의해서 여성 권력의 신장을 또 얘기하네. 여성 권력의 신장을 대표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이명박의 어떤 이번 탄핵이 박근혜를 비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명박이가 아, 탄핵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명박이가.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얘기했죠. 이명박이 너도 결국은 박근혜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너도 들어갈 것이다. 너도 들어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무슨 게이트야? 여러 가지로 해갖고 엮어갖고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경제는 잘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정치는 못했다. 정치는 못했다. 정치는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는 18여왕원 그렇게 나왔어요. 9대 대통령으로서 18여왕 이게 아홉수에 이제 뭐 아홉수라서 이제 좀 안 좋은 건가? 아홉수는 다음에 이제 뭐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아홉수는 다음이 없어요. 예, 우리가 다시 원시 반복을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0으로 돌아가는 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어떤 9대가 아니라 이게 이제 9수에 걸려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없다. 그래서 다음 이게 18여왕원 우리가 이제 18여왕원이라는 것은 청와대에서 자란 여자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박정희의 어떤 예, 어떤 지원된 어떤 세력과 그러기에 의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박근혜도 유세중에 이제 칼로 여기 누가 이거 긁어버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그런 것도 또 어떤 동정표가 또 유도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지금 박근혜의 어떤 임기는 대통령은 어떤 정역 시대의 전환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호이다, 신호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경영 씨가 어떤 박근혜의 탄핵을 또 예언했었고 또 그대로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신기한 점도 있죠. 근데 박근혜 씨의 어떤 명예는 회복될 거라고 봐요. 우리 문재인의 어떤 고영태의 어떤 고영태라고 해도 고영태를 이렇게 부려서 차기의 어떤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설계자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고영태와 고영태의 어떤 세력들과 음모와 누구야? 응? 그렇게 이제
우리 또 응? 팽목거 응? 팽목강 그 저 사건 있잖아. 배 뒤집어진 거. 응? 그걸로 막 엮어가지고 막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인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걸 엮어서 박근혜를 탄핵했죠. 그것은 굉장히 국가적 손실인 것이고 우리를 불명예스럽게 했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상을 굉장히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통령은 탄핵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자기 아버지가 밉다해서 이렇게 죽이는 거와 똑같아요. 그 뭐 범죄를 자기 아버지가 어떤 그 잘못했다 해서 감옥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감옥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검사인데 내 아버지가 도둑질했다 해서 도둑질하면 당연히 감옥 가야 되는가? 어쨌든 자식이 아비를 탄핵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폐륜인 거예요. 폐륜. 박근혜 대통령 크게 잘못한 거 없죠.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그 18년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또 회복될 것이고 촛불 혁명에 의해서 하야를 하셨지만은 하야가 아니면 탄핵이 되셨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래 그때 그 탄핵할 때게 뭐라고 했어 그 여자 검사가 응? 해임 해임이라고 했어 해임 시킨다고 그랬어 해고라고 그랬어 해임이라고 그랬어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 탄핵 소추안을 지금의 어떤 문재인한테 들이대면은 다 문재인한테도 적용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운영한다는 것은 예, 그 비도덕성이라는 것이 좀 포함돼요. 비도덕적이라는 게 좀 포함된다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범죄에 가까운 그런 그 행동도 해야 되고 결단도 해야 되고 그런 그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국의 이익이 안 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범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대 대통령인가? 근데 이제 그 문재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애언서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가도기 대통령으로서 지금의 문재인 후 행보로 봐서는 그분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어떤 정치적 망명을 통해서 자신의 유신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대로 어떤 그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그 뭐야 저격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또 자결을 할 것인가 그런 그 거치가 굉장히 어떤 궁금해지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은 대통령의 어떤 그 권한이 취소될 것이고 어, 없는 존재로서의 어떤 그 역사에서 지워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9대 그다음에 10대죠. 10은 이제 10승지 이제 한 바퀴 돈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서의 또 10을 또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정감록에서는 정도령이라고 나왔어요. 정도령이 이제 신인 정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뭐 증산도나 대순미실리거나 그래서 뭐 미륵의 환신 뭐 계룡도인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계룡산에 가면은 그 여자들만 있는 그 절이 뭐야? 그때 옛날에 놀러 한번 갔던데 내가 시가징 썼는데 백담사? 저기 강원도 그 백담사고 여기 백문사 뭐 그래가지고 여자 피구니만 있는 그 절이 있어요. 계룡산에 가면은 그래서 그 이제 그래가지고 정도령이 오시는데 이게 바른 사람이라는 거죠. 바른 사람, 하늘 사람이라는 그 뜻도 있고 그런데 바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느 특정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인간들, 사람들, 우리가 이제 인간을 소천주라고 그러죠. 이제 대천주라고 그러고 소천주라고 그러고 우주가 표현한 것이 인간이에요. 뭐 생물권. 우리는 어떤 그 7개의 구멍과 360개의 혈과 70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천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때 그 문명의 반복을 통해서 유전자가 훼손이 되고 이게 뭐라 그래요? 뮤턴트 돌연변이가 되고 원래 원본에서 많이 이렇게 왜곡된 불완전한 어떤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방사능 피폭에 의한다거나 태양 방사선에 의한다거나 유전자가 굉장히 어떤 지금의 어떤 우리 모습이 마물의 영장으로서 진화된 모습이라고 하지만은 본래는 그 빛의 인간으로서의 12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어, 그 창조자에 준하는 그런 11차원, 4차원, 5차원 인간이 5차원 생물권이라는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태화된 그때 영적인 존재에서 이렇게 태화된 육적인 존재가 됨으로써 굉장히 이제 이렇게 태화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성이 태화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런 육체를 벗어난 다시 그 영적인 각성을 이룸으로써 원래의 어떤 하늘의 마음, 원래의 어떤 그 본래의 자리, 영성을 이제 다시 되찾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반복된 윤회를 통해서 자신의 업을 계속 이렇게 그런 해소하는 빚을 갚는 그런 과정을 되풀이가 했지만 이제는 지구 45억 년 세월과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중간 단계에서의 어떤 승격 5차원 인간에서 습격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항도 12궁이라고 그래서 태양계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계가 여기에 한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전을 하는데 그냥 공전을 하는 게 아니죠. 태양이 이런 식으로 태양이 이렇게 쭉 일자로 공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전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스프링 모양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면 앞으로 나아가요. 행성은 그렇게 따라서 또 뒤따라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한번 회전 1사이클이 항도 12궁이라고 해서 이제 1사이클이 12만 9,600년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은하계를 한 바퀴 돌면은 뭐 1억 년 이상, 뭐 1억 년, 뭐 2억 년인가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그런 어느 지점에서의 폰토벨트라는 강제다리가 있답니다. 은하계의 어느 사이클 지점에 강제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은하의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가, 그 생물들을 이렇게 승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강자대에 들어가면은 현재 기술 문명으로 어떤 이런 전자 문명들에 의해서 좀 이게 기기들이 다 정지된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거기에 어떤 EMP에 버금가는 전자 폭탄이 있지 않느냐. 이게 EMP랑 EMP 폭격에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의 어떤 강력한 어떤 피폭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촛불 같은 화석 연료가 아니면은 뭐 빛을 밝힐 수도 없고 전기불 같은 것도 다 나가버린다고 그래요. 뭐 어떤 유도 회로에 어떤 가보가 걸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유전자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깨어난다고 그래요. 어떤 사라졌던 그런 퇴화돼 버린 어떤 유전자가 12쌍이 되고 5차원 인간으로서의 어떤 창조자에 준하는 그런 승격된 어떤 빛의 인간으로서의 승격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가리켜서 이제 뭐 한마디로 지금은 인간 그 자체로서의 완벽한 존재지만은 아직 전기가 안 들어온 안드로이드와 같은 전기만 들어오면은 이렇게 영적 인간으로서의 어떤 빛의 전사가 아니고 빛의 인간으로서의 오차한 존재로서의 어떤 승격이 기회가 주어진다. 근데 그때도 이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준비된 자. 이게 이 우주를 이루는 모든 게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은 인간의 뇌가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제 허탈해지고 무의미해지고 또한 또 욕심이 많은 자는 과도한 가부에 의해서 이제 몸이 이제 뇌가 터져버리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뇌가 초온도체에 준하는 청렴한 상태에 다다른 자들 그런 자들이 그런 큰 성격을 이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운이면서도 또한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불행인 것이고 정화의 어떤 빛 에너지인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선호공이 근돈을 살 수 있었던 거면 순수한 마음 때문에 근돈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없었던 사람들은
거기서도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뭐 전제했던 자 그냥 지워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보의 유지이기 때문에 뭐 굳이 유기 세포가 아니더라도 나노셀에 의한 기계 생명체로서의 어떤 전환, 몸을 바꾸는 행위, 몸의 재료를 바꾸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백실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어떤 나노 로봇에 의한 셀을 유기세포가 무기 생명체로서의 어떤 얘기를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불행한 주제를 삼았지만은 어떤 우리의 어떤 트랜스포머의 어떤 나노셀 무기 생명체가 오히려 이제 우주 환경에는 더 어울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구 같은 환경에서 같이 살아면 유기 생명체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더 좋아요. 근데 우주 인간으로서의 탄생은 뭐 그 자체의 에너지로서 존재한다기보다는 그냥 무기 생명체와 무기 생명체의 전환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주 대항해 시대가 또 열릴 것이고 이렇게 우주 연합이라는 큰 어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이 또한 이렇게 이제 어떤 계급의 상승, 지위의 상승 그런 것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이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제 알고자 하는 노력, 진리를 알고자 하는 노력, 불편하지만은 불편하더라도 그 진리가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아난존자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난존자여, 내 자신을 섬으로 삼아 살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아난존자여, 진리를 섬으로 삼아 살 것이며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게 이미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20대라 했다. 이게 제 10대 이제 대통령은 이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대통령이라서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선출진자가 나오지만은 없으나 있으나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 습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법이 없어도 살고 있으나 없으나 그냥 다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집단 의식이 이미 이 5차원 인간으로서의 찬란한 어떤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나라라는 개념이 이제 바운드리라는 어떤 개념이 없어지고 이게 지구의 통일 국가가 지구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로 이제 통일되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는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명목상의 어떤 대통령은 있지만은 조직적으로 이미 이제 승격된 인간들은 더 이상 법의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의 어떤 사회가 어떤 문명권이 정신 문명권이 형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곧 신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허경영이 신인이 아니고 허경영은 그런 의미로서의 신인이라고 이제 자신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제 어리석은 자들한테 어떤 그것을 좀 재화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조금의 어떤 압박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신인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냥 추정하겠지. 나는 이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는 동정심 없어요. 멍청한 자들은 죽음의 길로 서면 죽어야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은 또 남에게 당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동정하지 않습니다. 담배 피우다가 폐암 걸려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술 먹다가 알코올 중독 걸려서 가람 걸려서 죽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동정하지 잘 죽어라 그런 뜻입니다. 잘 죽으세요. 절대 이제 냉정하게 보이지만은 엄격히 이제 나는 얘기를 하죠. 담배 피우지 마라. 예를 들어서 안 좋다.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죽더라도 깨끗이 죽고 싶으면 편하게 죽고 싶으면 담배 피우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카페인 또 많이 섭취하지 말고 물론 나는 커피 마십니다. 아침에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아침에 한 잔. 스타트는 몸을 또 시동 걸어야 되니까 이제 학생 시절에는
이렇게 나도 이제 이렇게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좀 이게 개운한 것이 없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개운한 것이 없어요. 좀 아침에 좀 개운하게 좀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커피 한 잔 살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3잔씩 마시다가 하루에 그냥 블랙으로 한 잔씩만 마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카페인이 혈관을 좀 수축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혈관을 수축한다는, 이완한다는. 이완하면은 괜찮은데, 수축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 카페인에 의해서 혈관 수축이 돼서 이제 머리가 아파요. 예, 내가 소모하는 혈류량이 있는데, 혈관이 이제 좁아지면은 이게 혈흔 펌프질은 그 심장에서 펌프질을 막 해서 막 번으려고 하는데 혈관 좁아지면 아무래도 혈관통이 생기죠. 그래서 두통이라는 건 대부분 혈관통인 것이고, 또 혈압을 올려서 또 그 뭐야 그 뇌의 어떤 압력을 올린다고 그래요. 뇌의 압력이 올라가서 그 메니에르 증후군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게 그런 그 뇌의 어떤 압력이 올라감으로써 생기는 그 먹먹함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메니에르 증후군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유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약점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을 안 마셔도 돼요. 마시지 마세요. 항상 햇빛을 봐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신인 정치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역 시대인 것이고 음양이 그 페미니즘 사상을 가지 않아도 돼요. 이미 이제 이렇게 그 상극의 시대가 끝나고 상극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상승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여성의 권력도 굉장히 이제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제 페미니즘을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어떤 그 신분의 어떤 상승이랄지 그런 그 평등성이 상승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페미니즘을 유창한다는 것은 시대에 어긋나는 일이다. 시대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런 여성분들은 굉장히 어떤 그 자연의 순리를 이해하지 못한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과거의 어떤 그 남성 존중의 사회에서 이전의 어떤 그 남성들도 굉장히 그 여성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혔던 그런 또 과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어떤 그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회가 이루어졌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의 이제 노예의 시대, 하인인 시대. 그리고 다시 이제 또 그렇게 남성의 어떤 남성 우월주의에서 또 벗어남으로 해서 상대적 어떤 박탈감에 의해서 남성들이 또 남성의 노예화를 외치게 되고 결혼을 안 하게 되고 괜히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를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자신들의 지위가 이렇게 이제 잃게 됨으로써 느껴지는 어떤 그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을 존중을 하지 않고서는 남성의 권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여성은 여성대로의 장점이 있고 남성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 여자라고 구분하지만은 우리는 다 여자도 양성 인간인 것이고 남자도 양성 인간인 거죠. 다 신체적 특성들이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여성 신체적 특성, 여자는 남성의 신체적 특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계 이완과 이의 뭐 이론론, 이혼론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또 더 이상의 단계에서 보면은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삼태극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삼태극이. 알겠습니까? 오늘은 아따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얘기를 해버렸네. 나 이렇게 말이 길게 나올 줄 몰랐네. 안녕히 계세요.